안녕하세요. 시메스 수학연구소 소장 조경입니다. 오늘은 초등 저학년 수학과 시메스 사고력 수학 NC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수학을 좋아하시나요? 싫어하신다면 처음부터 수학이 재미없으셨나요? 언제까지 수학이 재미있으셨나요? 수학을 지금 좋아한다면 우리 아이도 수학을 좋아했으면 좋을 테고, 수학이 재미없었다면 우리 아이만큼은 수학을 좋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수학학습 이론에서는 10세 이전의 아이들은 수학도 미술이나 음악처럼 직접 손으로 만지고 스스로 생각해 보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수학 개념을 배울 때 아이들이 그 개념이나 원리를 처음 보면 생소한 수학적 용어로 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학에 대해서 오히려 거부감이 생기고 수학이 두렵고 수학에 대한 호기심이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수학학습을 생각해 보세요. 참고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쁘게 박스가 쳐져 있고 그 박스 안에 개념 정리를 깔끔하게 해놨죠. 부모님들은 그런 책을 보시게 되면 이 박스 안에 있는 것처럼 아이의 머리 안에도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해서 쏙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아이들은 그 박스를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들까요? 수학도 영어 단어나 수거처럼 용어와 공식으로 외워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우려고 하는데 말은 생소하고 외워도 잘 안 외워지죠. 그런데 수학 개념을 외웠다고 해서 알았다고 할 수 있나요? 삼각형은 세 변과 세 각이 있는 도형이다, 이렇게 외웠어요. 그렇게 외웠다면 삼각형을 아는 걸까요? 수학은 개념을 이해해야 아는 거죠. 즉, 삼각형을 배우면서 삼각형에는 이등변 삼각형도 있고 직각삼각형도 있고 정삼각형도 있고 이들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이렇지 않은 다른 삼각형도 있고, 이등변 삼각형은 어떤 성질이 있고 직각삼각형은 어떤 성질이 있고, 이것까지 다 알아야 사실은 삼각형을 다 안 것이죠. 그러니까 깔끔하게 정리된 삼각형의 개념을 외웠다고 해서 개념을 아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즉,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수학을 배웠던 것과는 다르게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학이 점점 싫어지고 이제는 수학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학을 어떻게 공부하면 제대로 공부하고 수학이 즐거워지고 저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초등 고학년까지 의미 있는 수학학습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아이들이 처음 수학을 배울 때 마치 이야기 속처럼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그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뭘 해야 되지? 무엇이 필요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아이들은 호기심이 생기고 재미가 있어집니다. 그러면 그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막 찾으면서 이 집중을 하다 보면 이것이 바로 수학에서 어떤 개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아이들은 무엇을 느끼게 될까요? 네,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낸 개념이 너무나 사랑스럽겠죠. 그리고 그걸 찾아낸 자기 자신도 자랑스럽지 않을까요? 네, 바로 이렇게 스스로 찾아서 찾아내는 과정 자체를 수학에서는 활동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하나하나의 수학적 원리나 개념이 정말 가치가 있고 그것을 찾아낸 자신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학습 방법, 그것이 바로 활동입니다. 수학 학습에서 활동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아이의 뇌 속에 수학 개념은 어떻게 저장되어 있을까요? 여러분의 뇌에는 나눗셈, 선분, 받아올림 같은 개념이나 원리가 어떻게 저장되어 있나요?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미리 머릿속에 저장된 것을 말로 설명해 보실 수 있으세요? 최근 뇌 연구에 의하면 뇌에 저장되는 방식, 그 다음에 저장되는 곳, 이 모두가 저장되는 과정, 즉 개념을 배우는 과정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아예 저장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냥 이미지만 저장돼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해시태그가 막 달린 것처럼 연달아 줄줄이 연관된 것이 함께 저장될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삼각형 하면 삼각형 그냥 정삼각형 모양 하나만 딱 떠오르는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이등변 삼각형, 직각삼각형까지 한꺼번에 떠오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나 직각삼각형의 성질, 원리까지 떠오르기도 합니다.
10세 이전의 어린이들은 손 조작이나 그림 그리기, 말하기 등 다양한 구체적 활동이 뇌를 활성화시켜 준다고 합니다. 10세 이전의 구체적인 수학 활동은 어떤 과정을 겪어 나가면서 끊임없이 그 다음 행동이나 과정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뇌가 잠시도 쉬지 않고 자연스럽게 계속 자극이 되게 됩니다. 즉, 활동은 손이나 몸이 하는 것 같지만 뇌에서는 끊임없이 자극이 일어나고 그 두뇌 활동을 동시에 진행하게 합니다. 즉, 수학에서의 활동은 곧 두뇌 활동과 같습니다. 수학학습에서 어떤 개념이나 원리를 활동을 통하여 스스로 찾아 나가는 과정을 직접 경험하게 되면 아이는 그 활동을 통해서 수학적 개념을 스스로 찾아 나가는 동시에 그 개념이 어떻게 활용되는지까지 복합적이고 입체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개념의 해시태그입니다. 그런 해시태그가 여러 개 생길수록 다양한 문제에 응용할 수 있는 바탕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께 단순하게 설명을 듣는 것이나 참고서에서 깔끔하게 정리된 것으로 개념을 접하게 되면 아이의 머릿속에는 수학 개념이 그냥 단순한 텍스트, 문자나 그냥 단순한 이미지로만 저장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장된 것과 활동을 통하여 입체적으로 기억된 개념은 정말 다르지 않을까요? 자, 그림에서 보시면 그 위쪽에는 수동적 학습 방법으로 돼 있고 아래쪽에는 참여적 학습 방법이 돼 있죠. 수동적 학습 방법은 거의 기억이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고 듣는 것. 그 다음에 아래쪽에 토론을 하거나 또는 서로 프랙티스를 하거나 가르치는 방법은 50% 이상이 남게 되죠. 자, 활동을 통해서 개념을 배우는 것이 바로 프랙티스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이의 뇌에는 훨씬 더 강하게 깊이 있게 남게 되고 듣고 그냥 읽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효과적인 학습이 되게 되겠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경험을 한 아이들은 다른 개념을 배울 때도 자기가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뇌를 움직여야 한다는 자기주도적인 학습 태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주도적으로 어떤 개념을 배워야 된다고 그것이 이제 몸에 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이해한 것을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도 아이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하게 됩니다. 그런데 활동을 통해서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그냥 듣고 따라하는 것이 공부에 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은 그냥 문제풀이도 보고 선생님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거나 풀이 과정을 외우면 된다고 생각하는 태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태도는 한계가 있게 되죠.